나이 든다는 건 스스로를 다시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 한 문장은 무라카미류의 문학과 삶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무라카미류는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오랜 세월 동안 노년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온 인물입니다. 무라카미류는 1952년 일본 사세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사세보는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일본 안에 일본 같지 않은 세계, 다시 말해 전후 일본 사회의 어지럽고 이질적인 분위기를 일찍부터 체감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집안은 비교적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어린 시절 그는 말수가 적고 주변을 관찰하는 데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내면에서 폭풍처럼 부는 상상력과 분열된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문학적 재능을 일찌감치 드러냈습니다. 18살 무렵부터 영화 시나리오와 단편 소설을 쓰며 독특한 이미지와 감성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는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미술대학에 입학했지만 정작 그곳에서의 수업보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영화 속 장면들, 밤거리의 소리와 불빛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문학뿐 아니라 영상, 음악, 섹스, 폭력, 패션, 거리 문화 등 다양한 하위 문화를 통합적으로 흡수했고 그런 경험들은 훗날 그의 소설에서 날 것 그대로의 리얼리티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무라카미류는 스스로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이질감은 단순히 사춘기의 불안이나 청년기의 반항이 아니라 전후 일본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미국 대중문화에 깊이 빠졌고 헌책방과 음반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며 비틀즈와 재즈, 헐리우드 영화와 싸구려 잡지 속 이미지들에 몰입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도피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 그는 현실을 다시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경험과 감각이 모여 그의 데뷔작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가 태어났고 이후 그는 일본 문단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기며 젊은 세대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도 코인로커 베이비스, 오디션, 사랑과 죽음에 대한 에세이, 가면의 시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기만의 서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무라카미류의 생애는 철저히 관찰하고 쓰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숨기지 않고 글로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때로는 절망스러울 만큼 고요하게. 그의 생애 전반은 문학이라는 형식을 빌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다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그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내면에 조용히 말을 거는 그런 작가로 남았습니다.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사회의 경계에 서 있거나 고립된 존재로 묘사되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오히려 삶의 본질을 조명합니다. 그가 23살 무렵 발표한 데뷔작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섹스, 마약, 폭력처럼
파괴적 소재를 다뤘지만 그 안에 깃든 인간의 허무와 공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후 발표한 코인로커 베이비스에서는 버려진 아기의 삶을 그렸습니다. 삶의 시작부터 버려진 존재. 하지만 그 비극은 인간이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때때로 버려진 느낌, 잊힌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삶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그는 조용히 전합니다. 그의 작품 속 아웃사이더는 단순히 불안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해진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들입니다. 노년이 된 우리도 더 이상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삶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게 바로 무라카미 류가 말하는 다시 쓰는 인생입니다. 그는 또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계속된다. 하지만 그 불안은 나를 다시 쓰게 만든다 라고요. 노년이라는 시기는 젊음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관계는 빠르게 사라지고 고립은 깊어집니다. 그는 이런 시대의 노년을 배회하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배회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속도는 늦어졌지만 깊이는 오히려 더해집니다. 무라카미 류는 말합니다. 느려도 괜찮다.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이라고요. 그의 또 다른 작품, 사랑과 죽음에 대한 짧은 에세이들 속에서도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다시 쓰여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물음은 철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무라카미 류의 문학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삶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나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류의 작품과 철학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우리 삶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